이 코너에 가장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국 벽화마을 조성의 최고 1등 공신, 그리고 도전 한국인 운동본부 기네스북 맞죠? 네. 예. 김영수 화가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화가님. 대표님이시기도 하시죠? 네. 네. 좋은 사람들 네. 비영리 단체 네. 대표예요. 그리고 남편이 어느 분이시라고? 박씨 집안의 최고의 누구죠? 저희 남편은 네. 성악가 바리톤 박무강입니다. 제일 네. 유명하시고 두 분이지만 한 분은 오빠, 한 분은 언니로 제가 이렇게 사적으로 네. 예,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김영수 대표님께서는 비영리 좋은 사람들 대표시고요. ICCF 국제문화교류재단 네. 상임이사시고요. 네. 한국문화예술명인협회 벽화지도 교수고요. 네. 그리고 커피 그림 네. 개인전을 10번을 하셨고요. 네. 86년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수원시 전역 벽화 활동을 하셨고요. 네. 전국의 벽화 마을 조성을 다수 활동하셨습니다. 네. KBS, SBS, EBS, TV로도 복지 TV까지 너무 다 많은 출연을 거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활동이 너무 많으셔서 네. 차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코로나19고 사람들을 못 만나지만 우리 김영수 화가님께서는 그럼에도 활동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기 한번 어떻게 지내셨는가 말씀을 해주실래요? 네. 저는 네. 그림 그리는 화가예요. 네. 그리고 이름은 김영수고요. 네. 벽화로 그 대한민국을 엄마 품처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 방방곡곡 색을 입히고 있는 화가 김영수입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뭐 네. 침체됐다 어쩌다 그러지만 그 사람은 다 자기가 만들어가기 나름이거든요. 맞아요. 엄청 바빴어요. 코로나 때도. 네. 그게 뭐냐면 항상 일을 하는 사람은 네. 일을 해요. 그리고 그런 시기에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면 또 정말 그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항상 바쁘고 네. 재미있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네. 저를 배우고 있습니다. 잘 지냈어요. 아니, 네. 지금도 배우시고, 배울 게 뭐가 많으셔서, 여태까지 배운 게 너무 많으셔서, 봉사 달인이신데, 배울 게 뭐가 있으세요? 사람은 네. 정말 하늘나라 갈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배우고 죽는 거죠. 근데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네. 그때부터 좀 뭐랄까 우울해지고 네. 또 그리고 나를 자꾸 이렇게 침체되게 하니까 그냥 계속 배워요. 배우고 느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사는 거죠. 뭐. 네. 네. 저는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소문 만복내 봉사 달인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네. 사회가 점점 핵가족, 소가족, 그리고 나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봉사를 하면서 우리, 그리고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마음 따뜻한 분들을 알리고 싶어서 1호로 우리 김영수 화가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1호예요?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영광이에요. 정말로 최고의 고급진 분이신데 이렇게 아이고, 누추한 얼쏘알이랑 소문만복내에 모시게 돼서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네. 이렇게 또 지금 사회 보시는 그 박금주 네. 얼쑤알이랑 네. 전에부터 또 그런 이렇게 애기 아빠가 성악가기 때문에 음악 활동을 같이 많이 해서 네. 정도 많이 들고 그리고 저희는 그런 일보다도 개인적으로 정말
사람 참 좋아요. 좋아서 네. 같이 이렇게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맞아요. 그 마음적으로는 네. 그게 소통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맞습니다. 감사하지 불러줘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겸손하신 분은 2016년도 육군 사관학교 개교 70주년 초대전 커피 네, 그림을 커피 전시하셨고요. 2018년도 아트 스페이스 어비움 커피 그림 개인전을 하셨고요. 2019년도 수원 미술 전시관에서 커피 그림 전시회를 하셨고요. 그리고 2020년도 화성 행궁 갤러리에서 커피 그림 개인전을 또 하셨고요. 2022년도 동서식품 개간지에 작가 수록을 하신 분이에요. 예, 김영수 대표님께서는 평생 좌우명이 무엇인가요? 아, 저는 네. 어릴 때부터 화가를 꿈을 꿨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그 어린 시절은 네. 화가나 예술가들은 부모님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화가로서의 꿈을 키우면서 또 뭐냐면 이렇게 그냥 일반 캠퍼스나 아니면은 뭐 자기가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벽화로, 그때는 대한민국에 벽화가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 거의 뭐 관공서에서만 무슨 그 캠페인적으로다가 벽화를 많이 그렸어요. 네. 그럴 때 이제 그런 걸 공모를 하면서 벽화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소품으로 네. 그 커피숍이라든지 좀 특정 지역에 이런 데 이제 벽화가 들어갔죠. 네. 그러면서 이제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가 지나면서 이제 2000년대가 오면서 이제 마을 만들기로 국민들을 위해서 네. 그 사랑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서 그 색으로 이제 네. 마을 전체가 입혀지는 그런 계기가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차츰차츰 과정을 걸쳐서 저는 지금 한 34년 동안 벽에 붙어 사는 별명은 담쟁이에요. 담쟁이. 이게 여자의 몸으로서 벽화를 그린다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뭐냐면 그 낙후된 지역이나 네. 아니면 그 이게 건설을 할 수가 없고 이게 구획 정리를 할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색을 칠하고 벽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김영수 대표님 화가를 경험한 잠시 행복한 여운을 느끼는 부분이 한 분이 있어요. 담쟁이 김영수. 네, 맞아요. 예, 담쟁이. 담쟁이 김영수. 어떤 예술가가 연습 공간이 없어서 콘테이너를 구입을 해가지고 컨테이너가 너무 그 예술가한테는 조금 못났던 것 같아요. 그 예술가한테는. 네. 근데 그 홈케이 진짜 한여름에 노가다 복으로 맨 처음에 바탕화면 아하. 칠하고 거기, 네. 그분은 누군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제일 더울 때 정말 땀 삐질삐질하면서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를 하시고 그 페인트 값도 안 받고 아마 그 예술가는 그 페인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됐나 봐요. 그 당시에. 아, 그랬구나. 그런데 그분이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일어서려고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네. 김영수 우리 담쟁이 화가님, 당신은 진정한 엄마의 화가십니다. 네. 최고십니다. 또 하나 질문 또 할게요. 네. 벽화는 나의 삶. 대한민국을 벽화로 엄마 품처럼 이란 슬로건. 너무 이뻐요. 이게 진정한 의미가 있을 건데 그 의미가 뭐예요? 아, 네. 그 엄마라는 의미는 네. 누구나 그 엄마라는 소리를 들으면 벌써 눈시울이 핑 돌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뭐 물론 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지만 네. 엄마라는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그 페인트 붓을 주셨고 페인트를 주시고
그리고 그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 엄마래요. 엄마품. 그래서 대한민국을 벽화로 엄마품처럼이라는 그 슬로건은 정말 나에게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또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엄청 크거든요. 네. 그거는 약간 좀 뭐랄까 휴머니즘적 이런 거 하고 또한 그 사람들의 감성을 치유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에게 누구나 너무 힘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어느 날 그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그 벽의 색을 보고 그 무채색인 그 회색 벽을 정말 그 푸른 초장 맑은 시내라는 그런 그 이제 어원이 떠오를 정도로 네. 그런 그림을 보면서 그 속에서 그 사람은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벽화를 그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벽을 붙들고 많이 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저 또한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되게 전하고 싶었어요. 네. 내가 물질을 줄 수는 없지만 마음은 줄 수 있잖아요. 네. 그 색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림이라는 것은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맞아요.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상상을 해요. 맞아요. 그 상상이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그겁니다. 네. 화가이시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안 받았지만 심리 상담사인 네. 담쟁이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담쟁이는 네. 뭐냐면 네. 제가 이제 2017년도에 50km라는 기록 인증을 받았어요. 네. 저는 그 기록 인증이 왜 기록 인증이냐면 관공서 일을 많이 했기 네. 때문에 그 관에서 맡기는 벽들은 다 500m, 뭐 800m도 될 수 있고 400m도 될 수 그렇죠. 있고 거의 100m 정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것들이 33년 동안 모아져서 50km라는 기록 인증을 받았는데 지금은 또 2023년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저를 그냥 돕겠어요? 한 70km 돼요. 맞아요. 그러니 제가 담에 안 붙어 있는 시간은 비 오는 날 빼고는 거의 눈 오는 날 빼고는 얼음 오는 날 빼고는 거의 벽에 붙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담쟁이에요. 담을 넘나든다 해서 뭐 1m 담만 있겠어요? 네. 2m 담만 있겠어요? 크레인도 타고 아이고. 기계도 타고 스카이도 타고 여러 가지 기계를 동원해서 타면서 그런 그림을 그려낼 때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감을 하죠. 네. 그래서 참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좋은 직업이면서 네네. 이게 가장 노가다 뭐죠? 그거 면옷 입고 노가다 뛰는 네, 그런 맞아요. 예술가. 아름다운 노가다죠. 네,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내가 막 못을 박는다거나 뭐 시멘트를 섞는다거나 벽을 만든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페인트를 들고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것 때문에 아무리 노가다라고 사람들이 말해도 얼굴에는 웃음을 찡그릴 수가 없어요. 얼굴에 페인트가 묻어도 이쁜 우리 김영수 아니, 대표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서 찡그리면서 그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막 찌그러져 있어도 네. 얼굴은 항상 웃어야 되거든요. 아유, 너무 행복에 겨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모습이 아름답고 어머님 같고 그리고 또 기도를 벽을 붙들고 기도를 하시는 우리 네, 김영수 벽을 대표님이시네. 붙들고 항상 네. 기도를 하죠. 색칠하면서 네, 기도하시지 않아요? 그림이라는 것이 네.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네.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는 들어도 그렇죠. 어떤 사람 마음에는 안 들기 때문에 맞아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나한테 시비 걸지 않게 해달라고 네.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너무 잘 커뮤니케이션, 살아오셨어요. 주민들과의 소통이죠. 네. 소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달인 같아요. 아, 네. 예, 심리 상담사실 것 같고, 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김영수 화가님께서는 박무강 그 성악가랑 같이 이불을 덮고 살고 계시잖아요. 네. 노래는 어떤 분야를 좋아하세요? 박무강 선생님 전혀 상관하시지 마시고 어떤 분야 그리고 어떤 노래를 애창하시는지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사실상 네.
어릴 때부터 음악을 듣는다거나 다른 친구들처럼 뭐 이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거는 잘 안 해요. 네. 그림에 집중할 수가 없고 네. 여러 가지 그 좀 음악을 들으면 너무 좋지만 운전을 할 때나 그림을 그릴 때나 아니면 사람을 만날 때나 그 음악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국악이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금주 씨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국악이나 장구 소리 네. 아니면 이런 그 전통적인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네. 사람들을 태우고 내 차에 이제 어떤 음악을 좋아하냐고 딱 네. 들으면 다 경기민요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외예요? 남편이 남편이? 성악가인데? 막 이래요. 근데 네. 성악가는 성악가고 트로트는 트로트고 또 국악은 국악인데 네. 저는 항상 그 장구 소리와 그 국악이 몸에 많이 배어 있어가지고 경기민요 제일 좋아해요. 아이고, 그거. 근데 가요나, 네. 남편의 그 성악을 네. 들으면서 가장 박무강 그 선생님, 성악가가 부르는 노래 중에 애창곡이 뭐 두 곡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제가 뭐 네. 그 성악 그러면 다 클래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의 뭐 가곡이나 아니면 이제 네. 서양에서 온 클래식 음악이나 이런 걸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저희 그 남편한테 네. 부탁을 했어요. 네. 이제 공연을 많이 다니니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네. 이제 트로트나 이런 걸 부를 수가 없잖아요. 국악도 네. 부를 수가 없고 네. 성악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황성예터, 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황성예터나 네. 아니면 열애. 열애. 그래서 우리 신랑이 황성예터나 열애나 그 님은 먼 곳에 님은 먼 곳에. 그것을 네. 행사장마다 앵콜이 나오면 그 노래를 부르면 니 더 박수를 많이 받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네. 그 감수성이 네. 참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해서 네. 내가 열애 작곡하신 분도 한번 만나 뵀었거든요. 네.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분의 넣은 감수성을 너무 존경해요. 그 열애는 맞습니다. 첫 음악이 나올 때부터 끝날 때까지 놓칠 수가 없는 정말 명곡인 것 같아요. 옛날에 열애를 그 윤신혜 네, 씨가 불렀나요? 그렇죠. 근데 저희 신랑이 부르는 게 더 멋있어요.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열애. 네. 박무강 네. 성악가님의 열애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다 나와요.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만 홍보하세요. 네. 그만. 어, 김용수 우리 화가님 네. 벽화가 김용수 대표님에게 던져주는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과제가 무엇인가요? 참 고민이 되네요. 그냥 단순하게 네. 벽화를 그리는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네. 좀 그렇고 저는 어린 시절에 네. 수원에서 제일 유명한 지동 미나리깡 있죠. 네. 그쪽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큰아버지가 거기서 양복점을 하시면서 어린 시절을 정말 그 시장통 사람들과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은행원이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집안이 뭐 이렇게 뭐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제가 벽화를 그리게 된 계기는 네. 어릴 때 네. 어릴 때라 그러면 이제 이게
초등학교 시절, 그 중학교 시절 지나서 이제 네. 고등학교 시절까지 와서 그때 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그 이제 미술부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미술부 언니가 와가지고 내가 항상 우울해 있을 때 그때는 정말 고등학교 시절 때는 제가 이렇게 명랑하고 막 웃는 아이도 아니었고 사춘기 아니었어요? 아니요, 사춘기도 아니었고 네. 부모님들의 그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맨날 이렇게 야단을 맞고 힘들고 옛날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다 맞아요. 학교 뭐 선생님 되라, 은행원 네. 되라, 공무원 되라, 간호사 되라. 너 지금 놀지 마라. 네가 그림을 왜 그리냐? 그래 엄마는 막 그림을 그리움 다 찢어버리고 난리 쳤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우울했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 언니가 이제 2학년 언니겠죠. 미술 네. 부장이었으니까 네. 엄청 코미디 같은 그런 죄수치어를 써가면서 유머. 미술부 들어오라고 막 그러는 거야. 나 그 언니가 저에게 웃음을 줬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서 미술부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 근데 남들은 그렇잖아요. 연습 과정이 다 있어요. 있고 힘든데 저는 그때 이제 사람들을 내가 그림으로써 내 마음을 치료했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거는 어떤 방법을 해주면 좋겠나. 그런데 내가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리고 막 무슨 전시실에서 전시를 하면 서민들은 와서 보지를 못해요. 아니, 너무 그런 거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너무 저희는 살기 바빴거든요. 맞아요. 정말 청소해야지. 옛날 부모님들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내가 길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벽화를 그려놓고 그냥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명화 같은 걸 그려놓으면 그걸 보면서 같이 공감하고 싶어서 그 벽화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벽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나 지하실이나 이런 데서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푸른 초장 맑은 시내 사람들은 뭐 꽃병 하나에 꽃이 이렇게 꽂혀 있는 것도 좋지만 정말 그 하늘의 구름, 예. 날아다니는 새, 맞아요. 흘러가는 물, 나무, 과일나무, 그리고 피어있는 꽃들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커다란 효과를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울면서 연습 많이 했어요. 연습 많이 하고 이제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정말 2019년인가? 네. 아니야, 2019년이 아니라 2009년에 2009년도. 대한민국에 벽화바람이 부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벽화가 시작됐는데 벽화를 그릴 사람이 수원시에 저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김용수라는 네, 맞아요. 사람밖에 없었던 내 거예요. 생각엔 그래요. 네. 그래서 로데오 네. 거리부터 시작해서 로데오 거리가 어디냐면 역전에서부터 남문까지 그 뒷길을 보고 로데오 거리라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 네. 매교동이나 교동 일대죠. 네. 거기서부터 그림을 낙후된데 그림을 그리면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수원시 전역을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요. 정말 깨끗하고 좋은 동네는 여긴 영통도 왔었거든요. 근데 영통도 여기 발전된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저쪽에 가면 거기도 많이 그렸어요. 맞아요. 네. 거기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요. 집을 함부로 훼손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정말 나라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거죠. 어르신들이 페인트 칠할 수 없을 때 저희들 가서 페인트도 칠해주고 색도 입혀주고 같이 맛있는 음식도 해갖고 오시면 먹으면서 같이 어르신들하고 아이들하고 주민들하고 얘기하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저희들이 대신 해드리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민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공무원 분들은 되게 이렇게 너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아서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같은 주민이잖아요. 네. 벽화를 그리면서 그분들랑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애로 사항을 얘기를 하면서 같이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착해야 돼요. 착해야지 일도 많이 생기고 예. 먹을 것도 많이 얻어먹어서 자꾸 이렇게 막 아니거든요. 살만 여기 담쟁이 우리 네. 성격 너무- 성품 좋은 너무 말이 많았나? 그렇긴 해요. 김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고 제가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이 우리 김영수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문 만복내 알리고 싶어서요. 네. 예. 그리고 봉사 달인을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어서요.
오늘 이 시간에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김영수 대표님, 담쟁이, 우리 김영수? 예. 벽화 현장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또 같이 또 어우러지면서 같이 페인트 색깔을 맞추면서 그 소통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제가 그 네. 벽화 그리는 일은 그 거의 이제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주민센터 단위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같은 그 넓은 벽을 같이 주민들과 내가 사랑하는 동네 주민들과 같이 페인팅을 하고 맞아요. 같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만 제가 또 누굽니까? 누굽니까? 저는 벽화 달인이잖아요. 맞습니다. 한 10명이 오든 네. 20명이 오든 맞아요. 30명이 오든 5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네, 1000명까지는 좀 그렇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어울릴 수 있는 그 성품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제가 지시하에 네. 본인들이 맘대로 뿌리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되고 그것도 어차피 다른 주민들도 같이 많이 와서 봐야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완벽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설렁설렁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죠. 그리고 네. 같이 청소도 하고. 네. 네. 청소도 더럽게, 죄송합니다. 청소도 많이 하고 계신 네, 우리 네. 담쟁이 김영수 화가님. 네. 청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상 휴식을 취하잖아요. 네. 김영수 화가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휴식을 하시나요? 저는 네. 그 화가잖아요. 네. 저는 뼛속부터 화가라고 남들이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뼛속부터. 네네. 예. 뼛속부터 화가예요. 그래서 일반 그 작가님들이 그리시는 유화나 수채화 같은 거는 이런 벽화보다 더 머리가 아파요. 그건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우리 늦둥이가 제가 43살에 얻은 늦둥이가 있어요. 지금 그 애가 22살이고 우와, 내가 벌써. 43살에 낳았어요. 네. 제 나이가 계산이 되죠? 예. 그게 그 아이가 셋째인데 내가 그림을 그리면 그 애기가 막 물감을 갖고 노니까 되게 얘 건강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쓰레기통에 누가 커피를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커피를 작업실에 가지고 와서 네. 물에 녹이면서 아이 보고 가지고 놀으라 그래서 애가 그 커피 물을 뿌리고 갖고 뿌리고. 놀고 네. 도화지에다 난리를 치고 나이를 놀았는데 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작업실을 가봤는데 갔어요. 커피 스스로 스스로. 캠퍼스나 도화지에 네. 얼룩으로 다 그림을 만들어낸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그림을 만들어낸 거야. 공기와 이제 돌아다니는 네. 공기와 커피와 물이 시간이 네. 이렇게 그때부터 그 커피의 그림에 그 매료가 돼가지고요. 빠지셨군요. 너무 좋은 그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커피 그림을 스케치를 해서 꽃을 네. 스케치를 해서 꽃대로 커피로 그리면 그거는 재미가 없어요. 네. 얼룩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커피 아. 얼룩으로 상상이 가세요? 근데 이 커피는 또 향기도 좋고 네. 그리고 또 뭐랄까 저는 커피 얘기만 하면 벽화보다 더 계속 얘기하세요. 더 흥분을 해요. 너무 계속 좋아가지고. 얘기하세요. 예. 근데 그 커피가 색이 주는 그 네. 풍요로움 갈색이잖아요. 네. 한 가지 색이에요. 네. 너무 좋아요. 나중에 제가 기회 있으면 저는 커피 그림을 그래서 개인전을 10번을 했는데 네. 커피 그림은 만약에 유화를 캠퍼스를 네. 그리면 이걸 한 달을 그릴 수도 있고 2달을 그릴 수도 있고 화가 나름대로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캠퍼스 100호짜리 이런 거는. 네. 근데 커피 그림은 순식간에 돼요. 그래서 커피 그림 제자도 많아요. 정말 그림을 일도 그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저하고 커피 그림을 같이 그리면 네. 10명, 12명 같이 그리면 그날 캠퍼스 하나를 딱 완성해서 집에 갖다 걸면서 자기도 화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커피 그림 개인전 10번 하고 네. 제자들이 지금 수원시에 한 몇십 명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그래 맞아. 커피 그림이 너무 재밌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8번, 10번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면 집에 가면 자기 그 벽에다 커피 네. 그림 전시회를 해요. 8개, 10개씩. 너무 재밌어요.
사회자님도 언제 한번 네. 가르쳐 드릴게요. 저 지금 네. 제가 사회자입니다. 네. 네. 제가 얼쌀이랑 박금주 제가 사회자입니다. 그런데 너무 듣다가 보니까 계속 내가 듣고 싶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너무 계속 듣고 싶어서 아, 네. 김영수 대표님은 미친 커피 그림 네. 담쟁이 엄마 같은 화가십니다. 네, 네. 저는 정말 커피 그림에 미쳐 있어요. 지금도 보여요. 막 커피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미쳤어 그러면 맞아. 도레미 미를 친 것도 아니고 기분 상당히 안 좋거든요. 아, 미쳐야지 살아요. 근데 이분께서는 네. 당신 미쳤어 그러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미친 김영수 화가님과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자의 몸으로 그 뭐죠 그거 도배할 때 우마? 우마예요? 우마? 우마. 네. 도배할 때 그것도 타고 또 아시바. 아시바. 다 일본말 해서 고마워요. 죄송해요. 근데 그게 건축 용어가 다 아시바, 우마. 그러면 뭐 이런 거 우마를 한국어로 한번 바꾼다면 예술가님? 우마요? 네. 우마를 한국말로 바꾸면 발판? 그리고 아시바는? 아시바는 네. 모르겠어요. 아시바는 모르는 걸로. 네. 예. 아, 다 발판이겠죠. 근데 좀 일본 말이 그 건축 용어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약간 안 바꿔지더라고요. 조금 전에 네네. 소녀의 모습이 보였어요. 네네. 제가 사실은 아까 30살이라고 그랬는데 43살에 아들을 낳았답니다. 지금 딸을 낳고 늦둥이. 지금 늦둥이. 지금 그 딸이 20몇 살? 2살. 그러니까 나이 계산을 하는데 그걸 그 모습으로 전혀 안 보이는 김영수 대표님께 계산하셨어요? 싫어요. 네. 자, 김영수 대표님께서는 거친 벽화를 그릴 때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또 한 번 즐거운 우리 김영수 대표님의 수다를 듣겠습니다. 에피소드 큐. 저는 그 30대 한 네. 중반부터 네. 이제 벽화를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60대인데, 그때 내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나이 비밀로 하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네. 지나가시는 남자분들이 엄청 많이 막 먹을 걸 사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최고의 아이스크림이 옛날에는 네. 콘. 네. 또 뭐 이렇게 빵빠레 같은 거 이런 거 사다 주시고 네. 막 단 음료수 사다 주시니까 사람들은 벽화가 힘들어서 네. 살이 빠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벽화 하나 끝내고 나면 한 3, 4kg 쪄요. 먹을 것도 많이 갖다 주시고 막 좋은 것만 갖다 주시니까 그렇죠. 예술가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정말 식사 대접도 잘 받고 먹을 것도 많이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 그런 건 이제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벽화 그리는 곳은 정말 이렇게 많이 낙후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독거 노인들이 되게 많으세요. 많으시면 이제 그분들이 눈도 잘 안 보이시고 이게 손도 이렇게 어눌하시고 이러신데 내가 벽화를 그리고 있으면 자기네 집에서 제일 좋은 커피잔에다가 이렇게 믹서 커피를 타가지고 나오시면 그렇죠. 그 커피잔이 이게 좀 때가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맞아요. 막 했는데 그게 때가 둥둥 뜨는데도 안 그 보이는 할머니는 거야. 그 맑은 눈으로 저만 그렇죠. 보시니까 그 가장 커피를 다 소중하게. 먹어야 돼요, 제가. 음. 그런 거 하고 그 할머니 손 붙들고 얘기하고 그 얘기 말씀 들어주시고 그러면 그날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고 그 환한 얼굴이 다음날까지 또 왜 안 오냐 막 이런 맞아요. 얘기도 하시고 그런 에피소드도 많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에는 동방원이라는 또 시설도 있고 네. 경동원이라는 시설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그렇죠. 이제 좀 교도소 이런 네. 데도 저희가 봉사를 많이 맞아요. 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원장님한테 원장님 무슨 그림을 원하세요? 어떤 그림을 원하세요? 저희가 재료 다 가져가서 완전 100% 봉사를 해드리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 그림 그리는 동안에 네. 그 순수한 아이들이 와서 저희랑 같이 페인트 묻혀가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 본인의 사연을 나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가슴 속에 응어리가 있다거나 슬픈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누구나 붙들고 얘기를 하세요. 네. 하시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 같이 신체 접촉하고 얘기하고 안아주고 스킨십 하는 것이 네. 정말 나한테도 좋지만 그 사람한테도 좋고 이 모든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늦둥이가 있잖아요. 22살짜리가. 네. 얘는 거의 내가 20% 키우고 남들이 70, 80kg, 80% 그랬을 키워줬어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애가 여자애인데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좋을 것 예, 같아요. 너무 좋고 네. 마음이 애가 풍요롭더라고요. 먼저 큰 애들은 좀 까칠한데 얘는 네.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베푼 만큼 또 돌아와요. 남들도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을 많이 주더라고요. 맞아요. 돌아와요. 맞아요. 네. 부모님께 효도한 네. 분들이 자식한테 효도를 받는다고 하네요. 네, 우리 맞아요. 김영수, 듣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오고, 제가 꾸직꾸직 웃고 있는 것 죄송해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서 웃는 거고, 힐링이 되는 이 프로그램, 우리 소문만복내, 박금주가 진행하는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우리 지금 프로그램이 제목이 뭐예요? 저요? 네. 소문 만복내. 좋아요. 이렇게 툭 치고 가는 박금주였습니다. 아, 네. 커피 그림으로 정말 유명하셔요. 아까 계기를 다 얘기는 하셨어요. 네. 커피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를 말씀하셨는데, 커피 그림을 그리다가 네. 가장 가슴이 짠하고, 감동? 그러니까 난 지금 최고로 너무 이 순간이 행복해라. 그런 순간이 혹시 있으셨는가요? 그렇죠.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사람은 누구나 네. 그 감동의 순간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림이고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을 만나요. 네. 제가 커피 그림을 하게 된 계기도 내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커피를 만났고 커피가 나를 치유해 줬어요. 그래서 커피 그림 전시의 모든 그 제목은 동행입니다. 커피예요. 커피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가 없는 맞아요. 그런 기호식품이죠. 마시는 거. 네네. 그렇지만 커피가 주는 그 의미도 그러게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커피 그림 강의는 그냥 일반 그 회원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모집을 해서 강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관에서 동사무소에서 아니면 이런 데서 그런 이제 한 분들을 만나서 무료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네. 재료까지 다 들여가면서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그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있고 그렇죠. 안 드신 분도 있고 좀 지체가 안 좋으신 분도 있고 이래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생전 그려보지도 못한 이를 재료를 가지고 커피 그림의 완성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정말 좋아해서 막 그 기쁨을 전할 때 그때 저는 어떻겠어요? 제가 그 받은 감동에 막 몇 배를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했어요. 커피 그림 강의를. 내가 지금 뭐 사람들이 막 상상을 하겠죠. 커피 그림 도대체 뭐지? 그냥 내가 인터넷에서 보는 그런 커피 그림인가?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돼요. 커피 그림은 항상 현장에서 커피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얼룩하고 물하고 같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내가 내 피부로 느껴야지 그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뭐 그림 잘 그리신 분들은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감동했을 때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아요, 제가. 오늘 것 같아요. 감동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우, 인생은 그래요. 감동의 연속이죠. 네. 지금도 네. 얼수가 네, 감동입니다. 맞아요. 봉사자. 이분은 봉사자를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몸으로 네. 네. 아이고. 미친 봉사 화가시고요. 네. 벽화 교수님 1호. 네. 예, 달인 1호십니다. 커피 그림에 매력이 빠져서 네. 그 13년 동안 그 함께한 사연들이 있다고 하는데 얘기해 주실래요? 커피 그림요. 네. 네. 커피 그림은 우리가 일반 그 물감으로 그리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커피가 솔직히 말해서 기호식품이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음식을 갖고 남들이 장난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뭐 내가 감동을 받으려면 뭐 네. 어떤 재료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걸 갖고 내가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고 같이 사람들과 소통하고 같이 사람들과 그 모든 작품들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그 한 번 제가 봉사를 나간 적이 있어요. 수봉재활원이라고 거기 이제 나간 적이 있는데 네. 그곳에는 그러니까 정신적이나 아니면 육체적이나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내가 무슨 그림을 가르치겠어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아니면 물감으로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걸 강의하러 나갔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그 도구나 거기서 제공하는 도구는 다 뒤로 보내버리고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 같이 몸을 뒤섞으면서 노는 거죠. 네. 놀고 같이 그게 비비고 봉사죠. 놀면서 엄청 친해져서 내가 너한테 마음을 줬으니 네 마음도 나에게 달라. 그래서 한 2, 3일을 그렇게 놀고 나니까 애들이 이제 그림이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 도화지를 펼쳤을 때 아이들이 거기다가 정말 자기 마음을 표현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네. 우리 1등 했잖아요. 아하. 지체장애자들 그 미술대 시청에서 한번 너무 전시한 기쁘셨을 것 같아요. 봉사를 하면서. 그렇죠. 너무 우리가 기쁘셨을 것 일반 같아요. 사람들이 상상하면 그 뭐 손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 네. 뭐 정신 지체하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이 마음이 있거든요. 맞아요. 손이 기술을 부리지만 내가 표현하는 건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거로다가 너무 합심해서 합동 작품을 만들어내면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그린 그림을 보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피카소가 그림 그리는 거 보고 많이 감동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걸 하죠. 네. 좋은 생각을 많이 할수록 내가 암도 치유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의학적인 건 내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소통이. 소통. 네. 소통을 정말로 잘하는 우리 김영수 화가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담쟁이 엄마 품 같은 우리 미친 김영수 화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편 성악가 방부강 네.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어떻게 늙어가실 건지 한번 부부 생활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실래요? 아이고 여자들은 남편 그러면 네. 로또 복권이라 그래요. 아하.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은데요. 죽어도 안 맞아. 그렇죠. 저희 네. 신랑은 네. 굉장히 차분한 성격이고 저는 또 네. 날아다니는 성격이에요. 뛰다 못해 날아다니는 성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저희 부부 같이 만난 것이 지금 벌써 43년, 4년 될걸요? 와. 엄청 오래됐죠? 네. 우리 신랑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저 2학년 때 네. 만났어요. 연하예요, 아이고. 연하. 아이고. 남들이 그때부터 연애인 줄 알겠다. 네. 그래서 말씀하세요. 굉장히 네. 좋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왜 좋으냐면 네.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맏딸이에요. 네. 맏딸이라 네. 내가 어느 날 우리 신랑을 우리 집으로 심부름을 보냈는데 네. 우리 엄마가 우리 신랑이 들어오는데 뒤에서 후광이 비치더래요. 우와. 이런 미친 엄마가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진짜 그때부터 거의 우리 신랑 박무강은 네. 우리 집의 사위였습니다. 아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네. 그때부터 네, 시작하셨군요. 그때부터 시작했죠. 네. 항상 신혼 같아요. 네, 항상 둘이 쳐다볼 때 꿀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집에 꿀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남편에게 바람이나 앞으로의 꿈을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 남편은 성악가예요. 맞아요. 네. 알고 있어요. 노래를 불러야죠. 노래를 부르나요? 그럼 노래를 불러야죠. 네. 그러니까 네.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요. 아하. 예술가들은 네. 그 예술가적 그 기질을 펼치기 위해서는 시인은 시인대로, 뭐 화가는 화가대로, 화가대로. 성악가는 성악가대로, 무용수는 무용수대로 그래요. 많은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술을 펼치기 위해서는 항상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그 사람한테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맞아요. 이렇게 하루를 살아야 돼요. 네. 저는 우리 신랑 이렇게 여자들한테 욕 먹어요. 남자들한테도 욕 먹고. 우리 신랑 아침에 딱 일어나면 네. 눈 딱 뜨면 네. 여보 이래요. 네. 그러면 그래서요. 우리 강아지가 날 막 부르러 와요. 네. 아빠 일어났다고. 네. 그럼 따뜻한 물 500cc 네. 요걸 따뜻하게 내 혀에다 맞춰서 네. 거기다가 소금 조금 넣어가지고 갖다 드려요. 네. 그럼 그걸 다 먹고 일어나요. 아침에 따뜻한 물이 최고라는 건 아시죠? 네.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사과 반쪽 딱 갖다 드리고 네. 화장실 들어가 있는 동안에 아침 준비를 하죠. 그렇죠. 저도 집에서는 여자처럼 거의 그 무수리처럼 살아요. 살림하면서 네. 거의 네. 식모죠 제가.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씻고 나오면 나왔어요. 좋아하는 식탁 차려놓죠. 아침은 꼭 먹여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건강해야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 있거든요. 역시 이 최고의. 성악이라는 것은 그냥 트로트나 이런 일반 성악이나 국악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타창도 이 목은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그 속에서 끌어 나오는 저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건강 관리가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심리 상태도 되게 중요하고 그림은요 기분 나빠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고독할 또- 때도 그릴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 네. 노래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내가 막 우리 신랑 그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3시간 전에 밥을 안 먹어요. 노래 부르기 전에는. 이게 속에서 뭐가 이렇게 뭐 한대요. 그리고 막 네. 저는 이해를 못하지만 두성도 나와야 되고 배에서도 나와야 되고 뭐 그렇죠. 어디서도 이렇게 소리가 나와야 된대요. 그런 걸 다 끌어내서 팬들한테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신랑이 지금 저랑 나이가 1살 차이는 나지만 앞으로 70이 되고 80이 될 때까지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끝까지 할 겁니다. 네, 아주 장하십니다. 내조의 달인 그런 건 김영수 화가님이십니다. 다른 지금 이 프로를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냥 여태까지 지금 듣고 계셔서 그냥 마냥 좋아서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이렇습니다. 다른 이들이 가슴 속에 봉사라는 의미, 그리고 봉사하며 그런 느낀 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봉사를 하라,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봉사는 어떤 행복을 줍니다. 라는 조금 메시지를, 조금 조금 열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한번 전달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아이고 어려운 질문. 어렵네요. 네. 사람들은 그 자기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아가기 나름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지금의 그 삶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그걸 조금 바꿀 수 있는 거는 타인이 그 사람한테 주는 사랑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키웠어도 옆집 아줌마가 그 아이한테 너무 잘해주면 그 아이는 또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또 다른 이들한테 봉사를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 봉사라는 의미를 그렇게 두지는 않아요. 봉사라는 의미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 봉사를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나한테 위안을 주고 나를 갖다 돌아보게 하고 내가 또 다른 곳에서 그 사람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뭐 그 남들이 주는 그 뭐 이렇게 상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네. 그런 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냐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 가지 경험이 저는 되게 많아요. 애기 아빠가 성악가예요. 네. 대한민국에 한 120, 30군데, 지금 한 더 많이 다녀서 한 140군데 미자립교회나 교회 가서 그 봉헌 찬양을 해요, 저희 애기 아빠가. 거기서 초청을 받아서 갈 때가 거의 많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한 30분 내지 20분 설교를 하시거든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거는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만 또 그분들한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라 이런 걸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애기 아빠가 그 설교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노래를 하면요. 네. 그 모든 분들이 감동이 돼갖고 막 기립박수를 치고 막 눈물 흘리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왜 그 그런 노래를 듣고 감동적이야. 그렇게 감동을 할까요? 그 노래에는 그 사람의 그 어려웠던 시절과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게 저기 돼서 인생이 그 담아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 가사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몸을 통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많아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달란트가 많아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딱 두 글자. 두 글자. 사랑.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네. 사랑이에요. 대한민국을 벽화로 엄마 품처럼 그리고 내조 네죠. 현모 양처이신 아, 맞다. 미친 화가. 나 꿈이 어릴 때 네. 엄마가 너 꿈이 뭐냐면 현모양처라 그래갖고 엄마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래요. 현모 양처라고 이런 질문을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미친 화가. 네. 저기 화가님, 네. 미친 화가로 운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미, 미녀, 친, 친근한, 화, 화사한, 가. 가슴이 따뜻한 미친 화가 김영수 화가님을 모시고 오늘 이 감사합니다.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영수 화가님을 보면 그냥 좋아요. 그냥 듣고 싶어요. 그냥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그게 김영수 화가님이십니다. 어디서든 길가에 가시다가 보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아줌마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김영수 화가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네. 김영수 화가님. 감사합니다. 저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칠까요?